네, 법원이 김건희 특검팀의 중개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피고인석에 앉은 김건희 씨의 모습이 2달 만에 공개됐습니다. 한편 김 씨의 오빠 김진우 씨가 구속 심사를 받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들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 진행된 김건희 씨 재판에서 피고인석에 앉은 김 씨의 모습이 2달 만에 공개가 됐습니다. 김 씨 측은 모욕죄라면서 이 중개에 반대했습니다만 재판부는 이 김 씨의 중개를 일부 허가했는데 네. 그 이유가 뭔지부터 먼저 짚어볼까요? 네, 특검법상 이 특검에 요청을 했을 때는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에서는 중개를 허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다만 재판장이 볼 때 국민의 알 권리도 중요하지만 이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형사소송법상의 대원칙이죠. 예, 이것이 저해될 우려가 있는 부분에 한해서는 중개를 불허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오늘도 전체의 법정에 있는 모든 과정이 공개가 허가된 것이 아니라 이 중개 부분에 대해서도 서증조사 전까지만, 그러니까 한 5분 정도 이 재판의 초입 부분에 대해서만 이 중개를 허용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들은 서증조사가 뭐지라고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이게 어떤 건지도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은 검찰에서는요, 혐의 사실을 입증을 해야 되는 입증 책임을 집니다. 예, 그렇죠. 입증을 하기 위해서는 증거를 제출을 해야 하는데 그 증거가 문서의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이 서증입니다. 네. 문서로 된 증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문서 증거, 그래서 서증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서증을 검찰이 제출할 때는 그 서증에 대해서 조사를 거치게 됩니다. 예. 그래서 각각의 예를 들어 참고인 A 씨의 조서다. 그럼 참고인 A 씨의 조서가 어떠한 입증 취지로 낸 증거인지, 또 그 안에 있는 사실 확인서라든지 어떤 포렌식 결과물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를 실물 화상기에 띄워놓고 공소 사실과 이 해당 서증이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입증 취지는 무엇인지를 굉장히 상세하게 조사하는 과정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데 이러한 과정 중에는 사실상 검찰이 자신이 제출하는 증거에 대한 검찰의 입장만 밝히기 때문에 네. 피고인이 그것이 사실에 맞다 아니다에 대해서 항변을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재판부에서는 서중조사라는 게 일방적으로 검찰 측, 그러니까 특검 측이 내놓는 증거에 대한 특검 측의 의견만 개진하다 보니 네네. 피고인이 즉시 반박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보는 국민들이 검찰이 냈던 증거일 뿐인데 이것을 마치 사실로 오인할 수도 있기 때문에 피고인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위축시킬 수 있어서 서증조사만큼은 중개를 불허한 그런 상황입니다. 예, 일각에서는 이런 재판부의 결정을 두고 사실상 특검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게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던데 이런 해석은 그러면 왜 나오는 겁니까? 왜냐하면 전체 재판은 사실 수시간 동안 이루어졌는데 네. 그중에 서증조사 전까지만 허용이 됐다라는 것은 전체적인 재판의 길이를 고려해 볼 때 단 5분밖에 중개가 되지 않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국민들의 알 권리를 지나치게 이 판사가 제한했던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증조사를 하게 되면 이 참고인들의 조서가 그대로 실물화상기를 통해서 스크린에 보여지게 됩니다. 그렇죠. 근데 조서의 일면에는 그 참고인의 이름, 주소, 연락처, 주민등록번호까지 세세한 개인정보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네네. 이러한 부분들이 국민들 모두에게 생중계가 된다라고 하면 제3자의 사생활에 침해가 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재판부의 부득이한 조치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김 씨 측이 건강 이상을 호소하면서 퇴정을 요구하기도 했고 하지만 이제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들것에 탄 채 구속 피고인 대기 장소로 이동하면서 재판이 휴정되기도 했는데 이 상황들을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오후에 있었던 일인데요. 네네. 이 국민들이 볼 수 있었던 중계 과정에서 있었던 일이 아니라 이제 오후에 서중조사가 굉장히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오후에 김건희 씨가 건강상의 어려움을 호소를 하면서 퇴정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재판부는 퇴정 요청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예. 구속 피고인 대기실에서 이 휠체어 형태의 들것을 들여와서 이 기대어서 재판에 계속 임하도록 했던 겁니다. 정말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았을 수도 있고요. 만약에 사실상 재판에 실질적으로 참여가 가능하지만 어떠한 요청을 일부러 한 것이다라는 전제에 만약에 그런 가능성이 있다면 그렇게 하려고 한 의도가 뭐였을까를 생각해 본다면 지난 12일에 김건희 씨가 보석을 청구한 바 있죠. 그런데 보석에 대해서 아직 결정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보석 허가 청구를 하면서 김건희 씨가 했던 말이 재판 상태를 구속 상태로 이어지기에는 너무나
힘들다고 이야기했거든요. 어지러움증이나 제대로 걷기도 어렵고 먹을 수도 없다. 그래서 재판정의 구속 상태로는 계속해서 활발하고 성실하게 참여하기가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네네. 아마 이 부분을 뒷받침하기 위한 부분일 수 있는 가능성까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아직까지 보석 신문에 대한 결과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조금은 힘겨운 모습으로 김건희 씨가 이 재판에 임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예, 오늘 재판의 모습도 저희가 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특검팀은 다음 달 3일로 예정된 김 씨의 신문 절차도 중계를 신청을 했습니다. 아직 이제 재판부가 이에 대해서 이제 답을 하지 않았는데 어떤 결정이 내려질 거라고 보세요? 일단은 재판부에서는요, 이 전체 재판을 다 공개하는 것에 방점을 두기보다는 네네. 재판에 대한 일반적인 절차는 공개하되 이 개인의 사생활이라든지 지나치게 제3자의 어떤 권리가 침해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엄격하게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예. 따라서 이제 다음번 공판 때는 아마 피고인 신분과 결심 절차들이 있을 텐데요. 네. 피고인 신분이라 함은 검사 앞에서 보통 하는 걸 피의자 신분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동일하게 판사 앞에서 피고인의 입장을 이야기하는 것이 피고인 신분입니다. 네네. 통상적으로 피고인 신분은 피고인의 건강 상태라든지 가족 간의 내밀한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면서 선처가 필요한 부분을 호소하게 되는데요. 따라서 피고인 신문 과정 중에 굉장히 개인적인 정보들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3일에 이어질 재판도 앞부분, 그러니까 일반적인 재판을 여는 모습만 공개를 하고 이후에 있을 피고인 신분이나 또 피고인의 최후 진술 이런 부분들은 비공개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 3일로 예정된 이제 그 재판이 이제 결심 공판인 거죠. 그럼 네. 그때 이제 검찰의 구형량도 나오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단 피고인 신문을 먼저 하고요. 즉 네네. 피고인이 판사에게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을 변호인의 질문 그리고 피고인의 답변의 형태로 한번 호소를 합니다. 네네. 그 다음에는 이제 공판이 마무리가 되면 검찰이 먼저 구형을 합니다. 구형을 한 이후에 피고인 김건희 씨가 최후 진술을 하고 김건희 씨의 변호인이 최후 변론을 하고 마무리하기 때문에요. 이 다음 결심 공판 때는 이 특검의 최종적인 구형량이 어느 정도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공교롭게도 김 씨의 재판과 같은 서울중앙지법에서 김 씨의 오빠죠, 김진우 씨에 대한 영장 심사가 열렸습니다. 일단 어떤 의혹을 받고 있는지 이 부분을 먼저 설명해 주시죠. 네, 지금 김건희 씨의 오빠죠. 이 김모 네. 씨가 받고 있는 혐의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혐의는 이 김 씨가 공흥지구 이 개발 사업에서 허위 서류를 내서 이 개발 부담금을 사실은 굉장히 많이 부담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 예. 삭감을 내는 특혜를 받은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 받고 있습니다. 네네. 뿐만 아니라 이 김건희 씨의 매각 매진 의혹 관련한 핵심 물증들을 숨기거나 폐기했던 것이 아니냐, 즉 이 증거 은닉 내지는 이 수사 방해를 했던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들을 현재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러면 증거인멸, 서류 조작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 부분이 구속 여부를 가를 쟁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단 영장이 발부되려면요. 네네. 이 김모 씨가 받고 있는 모든 혐의에 대해서 상당하게 의심할 정도로의 소명, 그러니까 이 피의자가 이러한 실제 범죄를 저질렀구나라고 영장 전담 판사가 믿을 정도의 소명이 되어야 합니다. 예. 이 소명이 된다라는 전제하에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이 되어야 되는데요. 구속의 필요성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도망할 우려 내지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인정되어야 되는데 일단은 이 지금 김모 씨가 받고 있는 혐의 자체가 증거인멸 내지는 은닉 혐의를 받고 있거든요. 자신의 동생일 수 있는 이 김건희 씨의 중요한 핵심 물증을 당시 숨겨주거나 폐기하거나 이 고가의 그림 등을 일부러 장모집에 갖다 놓은 것이 아니냐라는 등의 지금 의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예, 예. 사실상 이 혐의만 소명된다라고 하면 증거의 인멸의 가능성 굉장히 농후하다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김진우 씨가 신문에서 자신은 평범한 직장인에 불과했던 사람이다. 특히나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의 관계 때문에 편견을 갖지 말아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건 어떤 의미라고 보세요? 지금 김건희 씨의 오빠 그러니까 이 김모 씨가요 굉장히 억울하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 지금 혐의를 대부분 부인하는 것으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혐의를 부인하고 나는 법리상 충분히 무죄 주장을 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내가 김건희 씨와 또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가족 관계라는 그 프레임에 갇혀서 억울하게 지금 구속까지 될 만한 처지이지 않나라고 스스로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배제하고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대전제 하에서 나를 좀 공평하게 판단해달라라고 마지막으로 감정에 호소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영장 실질심사 자체가 길게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2시간 30분 정도 진행이 됐기 때문에 보통은 변호사가 이 법리적인 또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또 장시간 이야기를 하고요. 본인, 당사자인 피고인은 마지막에 최후 진술을 한 형태인데 당사자의 최후 진술은 법리적인 얘기보다는 이렇게 감정적인 호소를 마지막에 판사한테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감정적으로 마지막 판사에게 공정하게 판단해달라라고 이런 호소를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이르면 오늘 밤 늦게 김진우 씨에 대한 구속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 결과는 어떻게 좀 예상하십니까? 일단은 그 세 가지 혐의에 대해서 입증이 된다라는 것만 성공을 한다면 네.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추정을 해봅니다. 예. 현재 김진우 씨도요, 이 김건희 씨 관련한 핵심 물증에 대해서 내가 폐기하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행위 자체는 인정을 하면서도 고의성을 부인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까지 중요한 서류인지 몰랐다.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니다. 라는 취지로 행위 자체는 인정하지만 범죄의 범의가 있진 않았다라는 취지의 주장이기 때문에 사실상 사실관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받는 혐의 자체가 증거를 인멸하고 은닉시키고 그리고 또 특검의 수사를 방해했다라는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에 혐의가 소명된다면 영장 발부 확률은 굉장히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내일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연루된 옛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보좌진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집니다. 이게 이제 재판이 무려 6년 가까이 됐고 상당히 좀 오래된 사건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뭐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다시 한번 이게 어떤 사건인지 좀 이야기를 해볼까요? 네, 무려 6년 7개월 전에 발생했던 사건입니다. 벌써 시간이 그렇게 많이 흘렀는데요. 2019년에 이 더불어민주당이 강행했던 이 법안의 이 패스트트랙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지금 현재 국민의힘 의원들과 또 보좌진들이 기소가 됐던 그런 네네. 사건입니다. 당시에 지금 가담했던 피고인으로 적시된 인물들은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라든지 황교안 이 자유와 혁신 대표 등이 지금 연루가 되어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예. 이때 당시에 동료 의원을 감금하기도 했고요. 여러 가지 어떤 무력의 충돌들이 있었던 부분들이 결국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의 어떠한 부분들을 일으켰던 것이 아니냐라는 취지로 기소가 됐고요. 재판만 무려 6년 가까이 했던 그런 예. 사건이었습니다. 이제 1심 선고가 내려지는 거잖아요. 이렇게 네. 6년 가까이 길어진 이유도 있는 겁니까? 네, 사실은 이 사건 같은 경우에 말씀드린 대로 약 6년 만에, 그러니까 검찰이 기소한 지 6년 만에 또 사건 발생일로부터는 6년하고도 7개월이라는 시간이 훨씬 더 흘러서 지금 1심 선고기일이 잡힌 것인데요. 네네. 다수의 피고인들이 또 현직 의원이기도 하고 또 국회에서 보좌관이기도 하기 때문에 불출석하는 일도 많았고요. 또 재판 진행 과정 중에 이의 제기들을 잦게 하면서 이 재판의 기간 자체가 상당히 또 수년이 소요됐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결국에는 정당한 의정 활동이었느냐 아니었느냐 이 부분이 이제 1심 선고를 가를 쟁점일 것 같은데 재판부가 과연 이제 어떤 결정을 내릴까 이 부분이 좀 주목이 되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나경원 의원도 그렇고요. 또 황교안 전 대표도 마찬가지고 계속해서 우리는 정치적 표현을 했을 뿐이다. 또 정당한 이 정치적 행위였고 목적이라든지 그 방법에 있어서도 충분히 정당한 행위였다라는 취지의 주장 이어가고 있습니다. 예. 따라서 이런 주장을 과연 재판부에서 얼마나 받아들일지를 봐야 되는 것이고요. 또 동료 의원을 또 수시간 감금하는 그런 상황도 있었는데 과연 이러한 행위까지도 정당한 정치적 표현의 자유 그 안에 테두리 안에 포섭되는 것인지는 재판부의 판단을 받아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다만 현재 구형량이 상당히 높게 지금 구형이 된 상황이고 예. 다수의 현직 의원들이 의원을 상실을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지금 구형까지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내일 오후 2시에 있을 이 선고 결과가 굉장히 귀추가 주목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지금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현직 의원 6명 가운데 이제 5명이 의원직 상실형을 구형받은 상황이라서요. 검찰이 그러면 이렇게 그러니까 의원직 상실형을 구형한 이유가 있는 겁니까? 여러 가지의 상황을 고려했을 것 같습니다. 네네. 검찰도요, 이 내부에 양형 기준표가 있습니다. 각 죄명마다 또 피고인의 동종 전력이나 이종 전력을 고려해서 어느 정도의 양형 기준들을 대검찰청이 가지고 있는데요. 예. 그러한 양형
量기준에 따랐던 것으로 보여지고 또 피고인들마다 가담의 범위, 가담의 정도가 다를 수 있죠. 지금 실제로 지금 구형량을 좀 살펴보자면 네. 이 나 의원에게는 징역 2년이 지금 구형됐고 당시 당 대표였던 황교안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을 했습니다. 예. 반면 이철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의원 상실형에 해당하지 않는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는데요. 이렇듯 같은 사실관계의 공범관계를 하더라도 가담의 정도나 또 혐의를 인정하냐 부인하느냐에 따라서 약간의 차등을 둬서 구형한 것이 아닌가 싶고요. 또 검찰이 구형을 한 것은 일종의 검찰에 이렇게 형을 내려달라라는 의견 개진에 불과합니다. 예, 예. 검찰의 구형이 이 법원의 판단을 기속하진 않고요. 따라서 내일 오후 2시에 선고 결과가 반드시 구형량에 상응하는 또 형이 선고된다 이렇게 확실히 이야기할 수도 없기 때문에 어떤 형량이 선고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네. 1심에서 의원 상실형에 해당하는 결과가 나온다 하더라도 이 피고인들은 또 항소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2심, 3심까지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바로 판결이 확정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면 이제 궁금한 거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려보면 만약에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이 선고가 되면 그게 바로 효과가 발생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네, 그렇지 않습니다. 네. 판결이 확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일단 1심의 판결 결과가 예를 들어서 지금 검찰이 구형한 양에 상응하거나 그에 초과되는 형이 나올 경우에 당연히 예. 피고인들 항소할 것이고요. 만약에 의원 상실형에 미달하는 형이 선고됐을 때는 그때는 아마 검찰이 항소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양측이 다 항소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내일 선고로 바로 판결 결과 확정되긴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고은 변호사와 사건 사고 소식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